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자녀가 학습적으로도 정말 멋진 성적을 거두고 또 한편으로는 생활적으로, 인성적으로도 훌륭하게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으니 함께 들어봐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설날 잘 보내셨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많은 분들이 집안일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저도 꼭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전 영상인데 혹시 집안일을 하는 아이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나 이 영상 보셨었나요?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성인 발달 연구를 맡아온 미국 정신과의학, 즉 하버드 대학 교수가 있는데요. 꾸준한 여러 연구를 하는데 이 중에서 혹시 자녀들에게 집안일을 얼마나 시키고 있냐라는 질문에 오직 28%만이 집안일을 시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어릴 때 집안일을 경험했다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딱 2가지 정도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 건 압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것을 경험해 보았느냐, 경험하지 않았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 조그마한 차이가 나중에는 커다란 큰 차이로 벌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집안일 2가지 중에서 첫째, 바로 설거지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은 진짜 설거지 매번 하실 거잖아요. 물론 식기세척기가 있는 가정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헹궈야 되고, 설거지라는 것은 밥을 먹고 나서나 밥을 먹기 전에 최소한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이번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자취 16년 하는 동안 설거지를 많이 해서 큰 부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혼자 살 때의 일이었어요. 지금은 아침 먹기 전에 설거지를 쫙 하고, 그 다음 점심 먹기 전에 쫙 하고, 저녁 먹기 전에 쫙 설거지를 하는데, 밥을 먹으면 설거지가 생기고 진짜 끊임없이 탄생하는 이 그릇들을 봤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어머님들과 주부님들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설거지를 하면서 설거지를 좀 해본 사람들의 그릇과 설거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릇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설거지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디 식사를 하거나 다른 집에 초대받았을 때 좀 생각을 마음가짐을 다르게 하고 밥을 먹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거지를 하다 보면 정말 깨끗한 그릇이 있고 뭔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그릇이 있죠. 저는 이 깨끗한 것을 보면서 약간의 배려라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밥알이나 반찬 같은 것이 붙어있으면 설거지할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먹을 때 정말 깨끗하게 먹어준다면 나중에 설거지할 때도 편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남기지 않는 2가지 장점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먹은 그릇을 최소한 싱크대에 갖다 놓는 것. 이제 설거지를 해본다면 거기에 벗어나서 아마 물을 틀어서 그릇에 물을 한번 헹구거나 최소한 물을 받아두는 정도, 이것은 할 것이라고 봐요. 학교 점심시간에 급식판을 받잖아요. 급식판을 받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지도하시는 거는 밥을 다 먹고 나서 혹시 남은 것이 있다면 국그릇이나 한 곳에 모아두도록 해요. 이것이 무슨 효과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우선 첫째로는 잔반을 모으면서 내가 많이 남겼구나, 다음부터는 조금 더 먹어야지 라는 마음도 들 수 있겠고, 2번째로는 조금 더 내 그릇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배려하자라는 차원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 학교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가정에서는 훨씬 더 우리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것이 학생들이 직접 자기가 먹은 것을 깨끗하게 먹거나 아니면 조금 남겼으면 그 부분을 정리를 하는 것. 그리고 밥을 다 먹었으면 학교에서는 식판을 정리하지만 가정에서는 본인의 그릇을 싱크대에 가져다 놓는 것, 아니면 물을 받아두는 것 정도까지 또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매일매일 경험하고 충분히 저보다 전문가시니까 아이들에게도 하나씩 하나씩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학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직접 설거지를 경험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만약 저학년이나 중학년이라면 물을 헹구는 것 정도나 물을 받아두는 것 정도, 이것만 해도 아이들이 설거지가 이렇게 힘든 일이구나,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 고생하시는구나,
요리만 힘든 것이 아니라 뒷정리까지 힘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조금 더 자신의 마음가짐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설거지에 대해서 보상보다는 칭찬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것보다는 아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한 가지 꼽자면 설거지를 경험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분리수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분리수거는 사는 동네마다 정해진 기간이 있고 매일매일 하는 곳이 있는데 분리수거 자체가 학생들이 페트, 캔, 종이, 비닐 분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실에서 보면 아직 이 분리수거 자체를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지금 4학년인데 교실에 분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버릴 때마다 저한테 질문해요. 이거는 어디 버려요? 이거는 어디 버려요? 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는 지역에서 학생들이 직접 나가보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여있는 종이, 플라스틱, 그 다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일회용품을 쓰는구나, 자연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환경 문제에 대한 생각도 깨달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런 커다란 것보다는 개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아 일회용품을 조금 절약해서 써야겠다, 아니면 필요 없는 것은 줄여보도록 노력해야겠구나, 그리고 최소한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쓸 수 있구나 정도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편안하게 제 마음에 있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집안일 하는 아이가 나중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성공도 좋죠. 하지만 저는 조금 인성적으로 생활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면서 성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와 분리수거 정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최소한 한 번, 두 번 정도는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을 하면서 점차 쌓여가면서 학생들의 마음에서 어떠한 작은 변화나 마음가짐의 변화가 발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번에도 종종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